탄소 중립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도쿄전력 홀딩스 총괄 매니저 노부유키 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연단에 나와 계신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まず冒頭ですね、この場をお借りし御礼申し上げたいなと思ってます。24年のですね、この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기념식도 있었는데요. 이 국제회의 자체가 20년을 맞이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기념적인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도쿄전력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이셈 자체가 20년간 전통을 이어오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우리 전기신문, 한국전기신문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쌓였는데요. 저 스스로도 이게 도쿄전력에서 30년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올해 31년째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기념식의 앞에서도 몇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GO15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리드 오퍼레이터 15가지 그리드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더 전에는 베리 라지 파워 시스템 오퍼레이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불렀었는데요. 이 그리드 오퍼레이터 15, G15 역시 올해 설립한 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CMD로부터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 스스로도 지금 현재 도쿄전력에 30년간 이렇게 일하여 오면서 최근 20년간은 GO15 전신의 VLPGO로부터 저도 계속 관계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제가 친애하는 정동희 CEO님 그분과의 우정, 이 프렌십에 관해서 그분도 굉장히 저를 호의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분을 굉장히 경의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 자신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오늘이 정말 특별한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동희 CEO님을 비롯해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한국의 전기신문의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회장에 계신 분들 외에도 웹에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제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저 앞에 세 분의 앞에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요. 이 탄소 제로에 향해서 어떠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지금까지 세 개의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저 스스로는 30년의 도쿄전력의 캐리어를 가지고 20년간 그 안에 20년간은 파워 시스템에 관해서 대력교통의 계획 같은 것을 중심으로 제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10년은 아쉽게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한 15년 전에 도쿄전력이 그 후쿠시마 전력의 그 사고로 인해서 내년 3월로 이게 14년째가 되는데요. 저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10년 정도는 코퍼레이터 플래닝으로 해서 도쿄전력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하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브랜치 오피스 지사의 매니저를 한다든지 말하자면은 이렇게 전력 시스템, 전력 개통의 계획을 뒤에서 지원하면서도 이러한 전기 사업 현장에서의 그 최첨단 그 제일 앞에서 이제 최전선에서 고객들과 만나는 또 그리고 후쿠시마 재생에 관해서 도쿄전력을 개혁하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의 말씀드리는 것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전력맨으로서 제가 저의 전문성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고객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종사해 왔다는 것을 저도 스스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탄소 제로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켓 오퍼레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캐프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을 어떻게 해서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고 탄소 제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느 쪽이냐고 하면 일본 전체가 혹은 도쿄전력이 어떤 조금 케이스 스터디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런 거 사실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그리고 이 뒤에 패널 디스커션, 패널 토론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또 의견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일본 지도가 있는데요. 저희 일본에는 이제 10개의 전기 회사가 있습니다. 10대 전기 회사. 도쿄전력은 지금 현재 도쿄의 중심 지역. 네, 10% 정도의 면적으로는 따지면 이제 그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워로는 일본의 3분의 1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적은 지역에서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최대의 전력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도쿄전력의 구조인데요.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고 하냐면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이후에 전력 시스템 개혁의 심볼 같은 것이 이 전력의 지금 이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자신은 지금 현재 이 위에 있는 도쿄전력 홀딩스 이 전력 개통계의 제너럴 매니저로서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이 현재 2016년부터 4월부터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홀딩스가 100%의 100%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이 4개의 이제 기관 사업소인데요. 제일 왼쪽이 텔코 퓨엘 앤 파워라고 해서 연료라든지 말하자면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옆에가 탭코 파워그리드. 이것은 제가 1년 반 전에는 사실 여기에 제너럴 매니저를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소매인데요. 에너지 파트너라고 해서 말하자면 리테일, 소매, 유통 그리고 마지막은 리뉴어블 파워입니다. 이 4개의 사업의 발전소와 송전을 분리하면서 그 주식을 저희가 홀딩스가 전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희의 그 홀딩스의 주식이 또 이러한 주식회사에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발전소 분리 전력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저희 홀딩스뿐만 아니고 4개의 기관 사업소가 어떠한 역할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발전을 해서 송전해서 배전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소매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도쿄전력 그룹은 2021년 7월에 새로운 그룹 경영에 관한 이념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저희 도쿄전력은 후쿠시마에 이런 원사력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저희 도쿄전력은 고객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굉장히 쾌적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후쿠시마의 이 사고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역시 도쿄전력이다라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러모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의 복구라든지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사명을 세우고 저희 도쿄전력 홀딩스 그룹에서 전체적인 이념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한 가지 송배전에 대해서 주목하자면요. 아무래도 고객들에게 전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이제 송전망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송배전 시스템이라는 것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해서 후쿠시마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업 영역을 보다 확대해서 기업 가치를 확대하는 그것을 위한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한 원천을 만드는 이러한 저희의 개념으로서 저희는 그룹 경영을 기획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송배전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4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제 왼쪽 위가 도쿄전력이 관내에서 소비 전력 양의 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후쿠시마의 사고 전에는 3,005kW 제가 이제 영어와 일본어를 제가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통역사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3,000이라는 이 숫자를 하나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2,600으로 15% 정도 소비 전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후쿠시마의 사고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지만 원자력 외에도 화력에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어서 전기가 부족해진다든지 그래서 계획 정전 같은 것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저희가 1억 2천 국민에게 절전을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그에 더해서 새롭게 LED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함께 하면서 피크 때보다 정점 때보다 500kW 정도 막 15% 정도 소비 전력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태양광 같은 것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이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태양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러한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것도 함께 얽혀서 이렇게 지금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2장 정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로서는 이 탄소 제로를 어떤 식으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레지던스인데요. 이런 것들을 탄소 제로를 위해서 이런 지금 보시는 것들을 위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전기 사업에 보다 부가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러한 저희의 지금의 도쿄전력이 무엇을 베이스로 하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공헌할 것인지 기여할 것인지 하는 필라소피를 나타낸 것이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지금 보시는 2가지의 슬라이드입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케이스 스터디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섬나라다 보니까 이런 육지에 비해서 조금 이제 떨어진 위치에 돼 있는 것들도 있어서요. 이런 곳에서 어떤 식으로 탈탄소를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니지마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본섬으로부터 100km도 떨어지지 않은 좀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에 섬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큰 화력 발전소가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수요도 작고요. 이런 곳에 디젤 발전기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축전지라든지를 넣어보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목표할 것인가, 무엇을 목표할 것인가. 바람이 불었을 때, 뭐 태양이 뭐 별로 졌을 때 가능한 이것을 활용하자라는 것이 넷제로를 위한 저희의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렸던 기존의 디젤 발전소라든지 태양광 축전지를 보다 매니지먼트 해 나가는 이러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가 니지마 섬에서 확립해서 하는 것들을 케이스 스터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을 보다 멀리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저희 프로젝트상 하하지마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것을 수련했는데요.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애초에 이 하하지마 섬이라는 것이 어떤 섬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쿄에서 100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엔지니어링 오피스의 제너럴 매니저로서 네 번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편도로 24시간 걸리고요. 일주일에 한 편밖에 가는 게 없습니다. 도쿄만에서부터 출발하면 24시간이 걸리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쯔츠지마라는 섬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24시간 걸리고 거기서 또 2시간을 배를 타고 가야만 이 하하지마 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을 어떻게 고객들에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비용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에 의존하고 있는 섬인데요. 네, 비행장도 만들 수가 없고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무 한 그루를 자르는 것도 안 되는 굉장히 인간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저희가 발전소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력 공급에 대해서도 코스트가 들어갑니다만 그리고 본토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태풍이라든지가 왔을 때 정전이 온다든지 지진이 오거나 쓰나미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활에 대한 불안 같은 것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섬에서 이런 것들을 삶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6년 전에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금 홀딩스에 있습니다만 아까 파워그리드사에서 엔지니어링 오피스의 제너럴 매니저로서 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때 이제 담당했던 1호 안건이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발전에 관한 코스트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받는 전기 요금을 사실 비교하면은 굉장히 큰 적자입니다. 그 금액은 당연히 이제 뭐 이런 투자자분들에게는 정확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적자입니다만 그 고객분들이 1kW를 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전부 이러한 적자 거꾸로 이용을 해서 이러한 여기 지금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요. 하하지마에서는 2200kW의 디젤 전기 이것을 4개를 만들어서 고객님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2002메가와트 태양광을 발전소를 만들어서 7800kW의 축전지를 또 넣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MS 시스템을 넣어서 거기에 1년간 7,800시간 중에 60%의 시간대에는 디젤 발전을 쓰지 않고 모든 것이 태양광과 축전지 그리고 EMS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적자를 해결해서 이 설비와 함께 10년에 걸쳐서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다만 태양광이라든지 축전지 그리고 20년 후에까지 갈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제가 10년
내안에 이 투자를 회수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그래서 이것으로 그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제가 제너럴 매니저였을 때 1호 안건으로서 이것을 미팅에서 패스했던 안건으로서 지금 이것들이 이제 착착 진행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시는 게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내년 7월에는 이런 것도 시스템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EMS라는 것을 아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생 가능 에너지가 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풍력이라든지 이러한 저희가 이런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을 파워 컨디션이라든지 더해서 하하지마에 갖고 가려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현재 최종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실제로 시스템을 시작하고 난 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만 올 재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현재 2030년에 그리고 2040년에 재생 에너지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2040년엔 10기가와트 그리고 2040년까지 30기가와트라는 이러한 지금 보시는 그 표의 수치를 세우고 다만 주로 지금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특히 홋카이도와 큐슈에 이러한 포텐셜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북으로 갈수록 바람이 많이 붑니다. 도쿄는 별로 바람이 불지가 않고요. 이러한 홋카이도라든지 큐슈 같은 이제 바람의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지역에 해상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서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실제로 사실은 저도 이러한 마스터 플랜 위원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저 일본 정부의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제가 그 일원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챌린지를 했느냐라는 것을 그 홋카이도에서부터 그 혼슈까지 하이 볼테이지 다이렉트라고 해서 고전압으로 도쿄에 보다 보낸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1년 반 전에 나라에 이러한 것들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역할도 함께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제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 사고가 일어난 후에 그리고 그 원자력부터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원자력이 가동하지 않는 부분 화석연료에 굉장히 대처하는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방지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도전들 마이크로그리드 그리고 이거에 대한 탈탄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도입해서 어떻게 도입해서 탈탄소를 향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모든 대처를 저희 도쿄 전력으로서도 그렇습니다만 일본 전체적으로도 그리고 여기 계시는 다른 이제 세계의 많은 분들과 한국 분들과 이러한 도전을 함께 사례를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はい、2025年まで脱炭素のための戦略に対して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が、それに関しまして、ちょっとご質問のある方お願いします。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없으시다면 바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노부유키 류 총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리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